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급등세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8.62%, 68% 상승해서 3,594원,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를 제외한 다른 것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전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5월 12일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XRP가 3,300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2차 목표가로 3,740원, 3,740원이 2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740원까지 딱 도달하지는 못했지만은 3,740원 근처에서 이렇게 딱 저항 받고서는 급락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를 단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우선 전일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무역 유예 합의를 좀 통과를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코인이라던가 달러,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이 소식에 환호를 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는 2.81% 상승하고 S&P는 3.16, 나스닥은 무려 4.35%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거 이제 현재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미중 무역 완화에도 하락을 했다. 이거는 주식의 자금 유입에 밀렸다. 그러니까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건 그만큼 뉴욕 증시나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리플만 상승을 했다, XRP만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비트코인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XRP 쪽으로는 돈이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이건 그만큼 비트코인이나 다른 어떤 가상화폐들보다 XRP가 매력적이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주식 매매해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여기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전형적인 대장주, 대장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XRP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XRP는 왜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강할까요? 자, 그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6월 달에, 그러니까 XRP가 6월 달에 엄청나게 큰 호재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현물 ETF 관련해서 이게 출시되는 거, 그러니까 ETF 승인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ETF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리플의 ETF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바로 6월 17일 날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한 거를 승인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최초의 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7일 날 이 ETF 출시, 그러니까 승인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6월 17일 날 출시가 결정이 됐다, 승인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는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일정이 바로 6월 17일 날 있기 때문에 이 전과 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일정이 있는데,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FOMC 일정이 바로 6월 17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날짜죠.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서 열려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아직까지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파월 연중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FOMC 의사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급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7일에서 18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 유동성의 확대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XRP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정을 확인을 해볼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XRP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개발자 커뮤니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연례 최대 행사로 AI라던가 뭐 크로스체인 연동, 디파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 등 이 주요 기술 분야와 관련된 최신 동향, 그 다음에 신제품 공개, 이제 그 다음에 XRP와 관련된 호재 뉴스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있는 6월 달에 마찬가지로 상승의 압력, 그러니까는 호재의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듯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어쨌든 6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좀 끌고 가 본다. 그러니까는 6월 달에 실제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호재 뉴스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 17일 전후까지는 끌고 갈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더군다나 지금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프를 좀 보면은 언제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못해도 2%에서 3% 그리고 좀 높을 때는 거의 10%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XRP나 테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0.6 그러니까는 오히려 역프리미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전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가격이 이만큼 싸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XRP라던가 이런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고 이번 상승에도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져서 해외 시장에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따라붙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XRP가 다시 오르게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뒤늦게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자금이 몰릴 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2%, 3%, 많으면 10%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더 강하게,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가격이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수익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목표가 3,74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저항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위아래 긴 꼬리 닿을 때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이상,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데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거래량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우선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수세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세가 강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매수 대기 물량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매도 대기 물량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매수나 매도 대기 물량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다가 매수 주문 걸어 놓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쪽 편에다가 매도 주문 걸어 놓는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매수 매도 호가가 쌓여 있을 때 누가 더 위쪽 가격으로 해서 매수 주문을 내놓느냐 아니면은 누가 더 아래 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매도 주문을 내놓느냐, 이런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렇게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려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이렇게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세나 매도세가 몰릴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 매수세랑 매도세가 강하다, 거래량이 실릴 만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실린 만큼 매도세가 강하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는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거래가 줄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길게 조정을 받을 때 딱 직전 고가 부근, 그러니까 직전 저항선 부근 자리까지 딱 찍고 반등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기 매수세, 그러니까 조금만 가격 떨어지면은 매수하려고 노리는 대기 매수세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라던가 움직임만 보면은 여기서 3,740원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스가 상승이라던가 하락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트랑 상관없이 위아래로 막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막연히 차트만 보시고 대응하시기보다는 항상 실시간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걸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더군다나 트럼프가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뭐 무역에서는 EU가 중국보다 더 역겹다 어쩐다 이제 이러면서 EU랑 또다시 이제 대립각을 펼치면서 요게 또 새로운 뉴스, 새로운 뇌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뉴스라던가 그것의 뉴스에 맞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찍어서 뭐 녹화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본업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아니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참고해서 내가 실제 매도라던가 매수하는데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답신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는 일단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텔레그램에서 알람 왔었을 때 이때만이라도 시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참고할 만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브리핑 받고 어차피 가격 전략도 다 알려드리니까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신 다음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뵙고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